네이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국내 모든 대형 커뮤니티는 다 합니다. 다. 지난번에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중고매매 사이트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만 모이면 다 해요. 사람만 모이면. 그리고 아예 친문재인 사이트가 있다.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 거기는 그 사이트를 깨요. 들어가서. 그리고 대학 커뮤니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증거 같은 건데 갑자기 봇 작업을 한 다음에 같은 시간대인데 일순간에 글을 다 삭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 다른 아이디잖아요. 다른 아이디인데 거의 같은 시간에 일제히 글이 삭제됩니다.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닌가비 하고 딴 데로 갔거나 이 프레임이 아닌가비 하고 삭제했거나 일순간에 삭제된 거예요. 이건. 이게 다 다른 사람인데 서로 연락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글들을 삭제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일순간에 삭제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건 명백합니다. 네이버에서. 이거 의심의 여지가 추정이 아니에요. 작업해요. 봇을 돌려서. 우리가 네이버 서버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지. 작업해요. 작업하는데 그런데 그게 네이버 커뮤니티뿐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앱. 보통 대학생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쓰는 앱이에요. 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게시판이 아니라 앱. 앱에도 등장한다. M이 뒤진 문재인 정부 새끼들. 문재인의 뜻이다. 서민 새끼들이 돈을 벌락하노. 서민들은 돈 못 번다 이거죠. 문재인은 서민 대통령 문재인 중상점까지 서민을 만든다. 가상화폐 폐지. 문재인 게시발시키.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사망시 문장. 이게 그 게시판에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앱이에요. 앱. 여기도 들어가. 우리는 상상 못하고 있었지만 뒤져보면 여기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진짜 많아. 사람들이 웹툰도 많이 봐요. 웹툰 댓글도 보세요. 이제 다 이런 식이에요. 아프리카 채팅방. 모든 종류의 인터넷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 여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종류. 우리는 네이버를 주로 보고 대부분은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니까 아, 네이버 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 10대 커뮤니티. 10대도 해. 10대도 문제양 달려요. 10대 커뮤니티에도. 60대 이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톡.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DC 인사이드에 어떤 글들을 보면 김일성 가면 떡상 가자. 클릭하면 내용이 없어요. 여기 뭔지 알아요? 이 매크로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은 여러 사람 다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P가 필요해요. 접속하는. 그걸 프로그램으로 변조할 수도 있지만 그 잡혀요. 찾고 싶으면 정말 수사기관이. VPN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냐.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내 IP를 제가 땡겨와요. 내 IP. 내 IP는 실제 IP잖아. 그걸 땡겨가서 그 IP를 다른 데 가서 그 IP로 글을 쓰는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허허. 그런 기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인터넷 댓글 문화의 댓글 공작에 정통한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고급 기법입니다. 이게 딴지일보의 1998년 게시판이 인터넷 게시판 문화의 이 출범지거든. 20년째 봐왔어요. 저는 이런 발전 과정을. 그 게시판에 첫 번째 글 쓴 사람이 누굽니까? 나지. 뭐라고 썼어요? 딴지일보 정말 멋지군요. 내가 썼지. 첫 번째 가짜 댓글 내가 달았어. 댓글 공작의 효시를 보고 계시군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대고 왜냐면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쓰고 내가 했어 내가. 근데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저는 게시판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봐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봐왔고 이런 댓글 공작이 있는 걸 봤는데 지금처럼 이명박 대선 박근혜 대선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방위로 모든 종류에 등장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댓글이 갑자기요? 이거는
과거에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다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규모가. 2002년도에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패했어요. 패하고 나서 갑자기 시민단체, 보수단체, 수구단체, 꼴통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급증하기 시작했죠. 네. 어버이연합도 뭐 그 무렵에. 급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 할 정도로 시민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 댓글이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확실히. 이거는 국정원이나 저는 국정원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국정원을 하기에는 국정원은 예전에 정권을 풀로 밀어줄 때도 이런 규모까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자금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규모로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규모와 모든 연령층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다 합니다. 다. 네이버가 그 가장 잘 보이는 요충지일 뿐 다 해요. 다. 전통적인 방식 카톡 그 노년층 이 카톡 심각합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노년층들이 받아보는 카톡 같은 거 제가 지금 하나 띄운 건데 고려 연방제 한다고 그래요. 고려 연방제 곧.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 곧 박탈한다 그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 그러고 대기업은 국영화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헌법에 공산인민주의를 쓸 거라고 하고 아니 근데 이거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전파하는 거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례는 하나를 잡아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이 모르겠어. 정부 여당이 댓글이 네이버에서 좀 불리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태를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앙이라는 키워드를 얘네가 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10대 유행어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10대들끼리 쓰는. 얘네들 몇 년 있으면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난 이거 그때 작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워딩 확실해요.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중에 하나는 문재앙 프레임이에요.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시도해보는 거 보여요. 짱끼한테 고개 숙이는 프레임, 그 다음에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중산층을 서민 만든다. 이런 프레임, 문재앙, 최근에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건 문재앙이에요. 재앙아, 문재앙. 모든 연령층의 모든 종류의 커뮤니티에 달려요. 전 다 보거든요. 이 새끼 여기도 있나? 저기도 있나? 어마어마한 양의 작업이 있어. 어마어마한, 이 씨발, 이게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이거. 규모가, 이거는 국정원이 할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사이버 대응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누가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이재용 풀리고 나고 나서, 예. 씨발 삼성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주면 생각 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너무 삼성이 싸다, 너무 싸. 해외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쿠션 먹고 앞에 대리 세우잖아요. 직접 정직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컨트롤 타워 역할 그리고 기술이나 자금의 지원 어떤 식의 어떤 연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의심하고 있고요. 정경련에서 수구 단체들 보수 단체라고 할 수도 없는 진짜 폐륜 집단에게 돈을 보내서 집회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론 공작을 나서게 했습니다. 전경련의 돈으로 그리고 기업체의 돈으로 그 뒤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조종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의 단체들을 지난 정권 때 삼성이 돈을 주고 컨트롤한 건 맞단 말이죠. 네, 조금 나왔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삼성이 공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 제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래 너도 장사해야지. 그거 못 들으신 분들은 이튿날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네이버부터 먼저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댓글 체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글쎄 지금 바꿔도 또 거기에 적응한 게 나오겠지. 네이버의 이해진 그분 집안도 그렇고 그분 자체가 굉장히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수구 극보수예요. 극보수. 그래서 그 내용이 저런 사람들 그런 저런 공작들이 다 네이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사실 매크로 작업을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모른 척 하잖아. 모를 수가 없어요. 서버에서 일어나는 이거든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자기들은 아주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방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장하고 있는 면도 네. 있고. 네이버의 제보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제보 띄워주세요. 제보. 지난주부터 지난 방송부터 제보 기능을 넣었어요.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안 되고 이 파티 따라서 누르면 중간에 아무도 안 보고 다이렉트로 날라오는 제보. 원래는 뭐 누군가를 거쳐야 되잖아. 다이렉트로 날라와. 다이렉트로 제보. 특히 네이버 내부의 제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이버의 서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현상은 보고 강력하게 추정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서버를 들여다보면 뻔히 안단 말이죠. 거기 엔지니어 다 있거든. 네이버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댓글 공작, 이런 악명, 오명에서 빨리 벗어나서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일부 몇 사람이 이런 데 관여하고 조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야 네이버 온전한 그 기업 활동으로 하게 보내줘야죠. 자, 지금 한상수 사장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모를 수 없다고 좀 봐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자, 지금 이 카톡도 그렇고요. 카톡은 우리한테는 웃기지만 7, 80대한테는 안 웃겨요. 우리한테는 뭐야 이게 고리언방제 먹히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안 먹히니까 우리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런 유언비어나 저런 가짜뉴스 때려 잡아야 돼요. 빨리 이거. 잡아야죠.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트럼프를 당선시킨 게 백인 하층 계급한테 철저하게 파고 들었거든. 그때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걔네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차근차근. 이걸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욱. 네. 지금 경찰, 검찰 저 가짜뉴스 놔두는 그 경찰, 검찰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고도화된 경험이 축적된 곳이 우리나라예요. 실제로 이런 것에 관해서는. 러시아는 한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글러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한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영민아 안 되겠다. 시브랄. 그 좀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고 나는 댓글만이라도 국유화를 하는 게 어떨까? 댓글 국유화. 국유화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 댓글을 쓰려면 공인인증서로 해가지고 액티브. 그렇지. 세금 내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내고 싶은 게 이제 댓글을 쓸 때마다 아이디만 뜨는 게 아니라 지 아버지 사진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예. 좋은 방법이네. 예. 예. 그 사람의 아버지인 걸 또 인정해야 되잖아. 가족관계 증명과 같이 올려야죠. 그렇죠. 그것도 제출해 이제 댓글 달려면은 댓글 달려면은 예. 그리고 댓글을 달 때 말이죠. 하나 쓸 때마다 그 코인이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전면 유료화. 한 10번 쓰면 5,000원을 날려야 되는. 예. 아마 삼성이 망할걸요. 그러면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톡은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들에게 적중한대요. 저격한대요. 적중해. 이거 매일매일 와요. 매일매일.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정부 여당이 큰 사업들 프로젝트 또는 뭐 큰 정책 결정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걸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짜. 아니 지난 선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작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저 카톡 뉴스가. 근데 그 지난 선거 5년 전 선거에서는 정말 크게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비가 안 됐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는 저 카톡 뉴스, 가짜 뉴스를 정비할 이유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새 시대가 왔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잘 안 하고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요. 이미 초장도 아니지만 존나게 고도화되고 존나게 대규모로 퍼져 있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 가짜 거짓을 만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문자로 보냈잖아요.
김어준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난 정권에서 바로 구속이었어요. 바로. 여기도 공장이 있습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있고 풀어뜨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을 내는 곳이 있고 그런 지시사항이 매일매일 브레인들에 의해서 나와요.